네, 6월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당론 찬성으로 오늘 표결에 참여를 한 만큼 결국 이번 동의안 부결은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쏟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119석, 정의당 6석 해서 113석, 총 119석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 의원과 범야권의 31명의 지지가 필요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윤관석 찬성 139, 반대 145, 이성만 찬성 132, 반대 155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167명의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검찰이 국회 출입 기록을 받아갔던 민주당 의원 29명이 이 표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개파를 초월해서 이 체포 동의안 부결에 대한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서 형성되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 부결로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서 부결된 4명의 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 또 탈당한 의원들입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여론도 있고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체포 동의안 계속 부결되는 것, 소속 의원들이 부결되는 것들 정치적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부결, 국민의힘 가결,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다른 건과 다르게 이번 건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조기에 귀국을 했고 검찰 수사를 자진해서 받겠다라고 했던, 그리고 탈당까지 했던 것이었고 국민적인 어떤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이 솟았던 사건입니다. 7,100만 원 검찰이 액수까지 특정을 했고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일정표, 국회 출입 기록 통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이 됐다는 겁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 비판하는 그런 프레임이 내년 총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했죠.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 고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들린 얘기는 외부 인사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3명의 외부 인사가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 당 내부 의견으로는 김태일, 정근식 두 전 교수가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사실 오늘 최고위가 끝나면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정해진 발표 시점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대변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주말까지 우세했던 정근식 카드에 대한 당내 비토 여론이 있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카드의 장점은 중도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수권 야당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근식 카드는 당파성을 강화하고 반윤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 호남 출신의 손을 통해서 호남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당내 반론, 이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또 광주 서구 출신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들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소 뜻밖이고요. 26일 창당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의정 활동 과정에서 알았던 교수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금태섭과의 사전 교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중앙당 5개 시도당 만들기 여의치 않을 거고 아마 창준이 단계에서 이후에 통합이라든지 합당, 복당 여러 가능성들을 모색할 것 같고 몸집 키우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거판도 좀 요동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고흥보성 장흥 강진 출마를 좀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고향을 떠나고 이쪽으로 선택한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역구를 옮기는 건 정치인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남구 기반 정치인이 남구를 떠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남구에서 승산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흥, 보성, 고흥, 강진 선거구는 국회의원 정수 확정과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서 자칫 선거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의 선택이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출신의 국민의힘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건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외연 확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외연 확장이 아니라 정상화, 복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 지방선거 승리 공식이었던 20, 30대 남자 호남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무력화됐었는데 이걸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도부 입성하긴 합니다만 친윤 지도부 하에서 큰 역할을 하긴 힘들겠고 다만 천하람 등의 이른바 수입 호남 정치인 대신 토종 호남 정치인, 보수 정당의 호남 정치인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승용 킹핀 정책리서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